자, 오늘은 한국카본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볼 건데,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이치가 낮지는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친환경 LPG 선박 얘기가 있는데, 요게 국제 기준이 최종 승인이 됐대요. 국제 회사기구 있는데, 여기서 국제 기준 승인에 따라 국내 기준이 마련이 될 건데, 그만큼 LPG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물론 한국카본은 LPG 쪽은 아니에요. LNG인데 같은 가스 계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볼만하고 LNG선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의 친환경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보면 지구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죠. 많은 지금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올해 10월 달이면 EU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KC그린홀딩스라든가 한솔홈데코라든가 이런 주가들이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우린 좋은 이슈를 미리미리 알고 있죠. 근데 한국카본도 마찬가지로 LNG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그러니까 친환경 이쪽하고 맞아요. 앞으로는 선박도 친환경 선박, 자동차도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되거든요. 정말 큰일 나요. 잘못하면 환경을 무시했다간 자연을 무시했다간 우리는 나약하죠. 자연에. 자, 그래서 한국카본 어차피 LNG선인데, 이렇게 한국카를 보면, 요게 이제 7월달 얘기예요. LNG선 분행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어디에? HD 한국조선해양에 약 5,100억 규모예요. 가만히 보면, 지금 조선기자재들하고 조선주들은 엄청나게 강력해요.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이 친구들은 너무너무 강력하거든요. 너무 잘 올라가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죠. 조선기자재들은 언제부터 슈퍼사이클이 왔냐면, 바로 작년부터예요. 작년부터 조선기자재 슈퍼사이클이 왔고, 제가 분명히 그때도 태광하고 성강밴드 얘네들이 피팅 업체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그랬죠. 날라다니고 있어야죠. 태광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월봉 최고점을 찍었고, KSP 같은 친구들도 제가 여기부터 얘기했거든요. 한번 갔다가, 요게 이제 이스트 스포트를 한번 간 거예요. 뚝, 다시 한번 또 갔죠, 지금. 계속 우상향 중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얘네들을 살 수는 없어요. 너무 비싸잖아. 얘네들이 저점이 그때 1,600원짜리가 3,000원. 이때가 1,800원짜리가 지금 4,000원을 갔기 때문에 주가가 2배를 뛰게 되면 제가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얘를 여기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물론 사실이라면 조선 기자재도 너무 강하고 좋으니까 20일 선거처 매수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들 하시면 돼요. 조선 기자재도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KSP를 여기 와 있죠, 지금. 이제는 못 건들죠. 물론 조선 기자재들 중에서도 아직 안 간 애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친구들은 좀 살만해요.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사기엔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됐든 삼성중공업이 됐든, 물론 이제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많이 올라왔죠, 지금. 더 갈 것 같아요, 조선주들은. 그렇지만 이게 10년의 주기로다가 이제 슈퍼사이클이 온 거거든요. 너무 높아가지고 일부러 이제 이전 친구 얘기 안 하고 안 올라간 친구들 얘기해 주는데, 여기에 LNG선 관련해서는 한국카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재무 먼저 볼게요. 항상 어떤 종목을 볼 때는 재무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친구의 PBR은 1.6이에요. 이제 조선 쪽이니까, 화학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높은 PBR은 아니지만 아주 낮은 건 아니냐. 적당선에서 받고 있거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은 그래도 앞으로 성장한다고 보면 그래도 비싼 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증권사의 목표는 일단 바이예요. 강력 매수인데, 이 친구가 시총이 얼마냐면 이렇게 6,600억이에요. 사실은 자기 시총이 주가가 더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쌌던 거야, 시총보다. 시총이 비싼 거죠, 참 매출액보다. 근데 매출액이 자꾸 늘어요. 전년도에 3,600억인데 이번에 5,279억을 낼 거고, 2분기 컨센서스가 102억이에요. 전분기 한 3배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현금 유불이 1,736%예요. 부채 비율이 52%, 빚이 없죠. 주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중장기로 들어갈 거면 그 기업의 빚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빚이 많게 되면 상당히 피곤해져요. 우리가 누구한테 투자를 해도 그 회사가 빚이 너무 많다면, 자본금은 없고 빚만 많아. 그럼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하기 힘들겠죠. 내 친구라도, 내 친구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얘가 돈이 없네. 빚은 잔뜩 하고. 근데 좀 투자해달래. 그럼 망설이지 않을까요, 내가? 그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돈은 별로 없고 빚이 많게 되면 투자가 망설여지는데, 한국카본은 현금도 굉장히 많은 회사고 빚이 없어요. 배당도 줘요. 물론 이제 배당주는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 좀 약하긴 해요. 그러면 재무적으로는 리스크가 없구나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일단 재무적인 리스크 먼저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연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적자 난 적이 한 번도 없죠.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23년도 올해는 더 커질 거고, 내년엔 더 커지고, 25년도에는 아마 올해 2배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예상이에요, 예상.
증권가 컨센서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알았어. 네, 재무제표도 알았고 이 회사가 드디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았어. 그러면 위치를 봐야지. 싼지 비싼지. 엄연히 주식은 안 싸요. 왜 그러냐면 먼저 회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를 논하긴 그렇지만 이왕 살 거면 여기 샀으면 좋았겠죠. 이식켜선 뚫어줄 때. 그래서 그럼 알려드렸죠. 아까 이식켜선 뚫어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잘 보니까 뚫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매물대도 뚫어주고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앞으로 여기만 함께 하면 돼요. 이번 달 종가상.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겠는데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선 위에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이런 데를 안 깨야 되죠. 예전의 매물대를 자꾸 뚫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고점이 높아지고 있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에서 수급이라는 건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그런 게 수급이 아니에요. 추세가 우상향을 유지해주면서 거래량이 꾸준할 때 우리가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한국화분의 수급은 지금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일봉에서 매수 타임만 잡으시면 돼요. 자, 20일선 근처가 매수. 그죠?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깨지만 않으면 들고 가야지. 오늘이라도 뛸 수 있어, 상황이. 그러면 그냥 이래도 분할 매수죠. 여기서 한번, 20에서 한번 매수. 욕심 부리지 마요. 주식은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전쟁터 같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어떻게 공략을 할 건지 전략의 영역이죠. 막 폭탄 쏟아지고 막 미사일 날라오는데 내 한 몸을 희생해. 내 돈 다 가져가 세력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짜는 거예요. 함부로 뛰들어가지 마요. 주식은 내동매매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막 종목 찾기 해가지고 막 오늘 싹 뛰는 거 쫓아가 사는 영역이 아니라 주식 공부를 미리 해놓은 다음에 한국화본이 요렇게 2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차근차근 모아가다가 분할 매수해야지. 대신에 자리가 높으니까 주봉에서 5주선 같은 거 깨면 칼 손절해야지. 계획 영역인 거죠. 누구나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대형 영역인 거예요. 주식을 누가 어떻게 맞춰?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화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 또 이 회사가 하는 일, 특히나 조선기자재주, 조선주들이 강한 흐름으로 봐서는 한국화분의 앞으로의 흐름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H액을 좀 볼게요.